이번 시간은 등속 직선 운동, 상대 속도, 가속도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등속 직선 운동인데요. 등속 직선 운동 말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직선으로 운동하는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은 등속도 운동과 동일하다. 라고 합니다. 속력하고 속도가 지난 시간에 이제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물리원에서는 직선 방향으로만 다루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이가 달라질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속력과 속도를 동일시하게 여기게 되고 이제 물리 2에서는 이제 방향 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이제 차이점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등속도 운동, 등속 직선 운동 해가지고 뭐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직선상에서 2m/s로 등속 운동하는 물체가 있습니다. 이 2m/s라고 하는 거는 일일이 생략돼 있어서 1초에 2m씩 운동하는 건데 먼저 어떤 출발점에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친구가 1초에 몇 미터 이동하냐? 2미터 이동했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다시 1초 갔을 때 이때 이동하는 거리가 2미터. 다시 1초 갔을 때 2미터. 이런 식으로 계속 같은 시간대에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속력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운동을 등속 운동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또 같은 직선으로 오른쪽 방향으로만 가니까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그래프로 표현한다 그러면 먼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X축은 시간으로 이제 똑같은데 Y축이 이제 위치 또는 거리라고도 할 수 있죠. 거리랑 시간 그래프, 속도랑 시간 그래프일 때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시간이 0초일 때 위치가 어디냐? 출발 지점이니까 요 처음에 되는 0인 지점이죠. 그러면 이 물체는 1초가 지났을 때, 1초가 됐을 때 몇 미터 이동했을 거냐? 2미터 이동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이라고 점을 찍을 수 있고 다시 1초가 지나면 2미터가 이동했으니까 여기 와 있겠죠? 3초까지 표기를 할까요? 3초일 때는 또 2m가 이동했으니까 여기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초, 5초까지는 표기 안 했지만 요거를 점을 찍은 거를 직선으로 연결하면은 이런 1차 방정식 꼴의 직선인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등속 직선 운동 또는 등속 운동은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길이가 있는 직선의 형태로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다.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지점일 때 출발을 안 했으니까 뭐 처음에 이제 기준을 삼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1초일 때 봅시다. 1초일 때 속도가 얼마일까요? 속도가 1초 동안 2m를 이동을 했으니까 이때 속력이 얼마다? 2m/s인 속력을 갖게 되겠죠. 2초일 때도 얼마일까요? 2초일 때도 2초일 때 속력이 뭐 1초 동안에 2m 갔다 또는 2초 동안에 4m를 갔다라고 표현을 해서 어쨌든 속력이 2m/s인 경우고 3초일 때도 속력이 2m/s 있고 4초일 때도 1초에 2m 이동했으니까 마찬가지 계속 2m/s인 속력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직선이 가로 방향으로 변화하지 않는, 증가하지 않는 똑같은 값을 나타나게 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왼쪽의 Y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그림이 약간씩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그려 놓고요. 한번 원래는 뭐 아래쪽에 있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이미 다 이제 해석을 했고 위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에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왼쪽인 그래프죠.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래프가 나오면 기울기하고 면적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한 적이 있어요. 기울기 값이 보이죠? 기울기를 수학에서 어떻게 구했냐면
x의 증가분의 y의 증가분이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증가분은 나중에 또 델타라고 하는 기호로 표시를 배울 거고, 어쨌든 x분의 y 해서 이때 x가 갖는 의미가 여기 x축을 얘기하는 것이 시간, y축이 갖는 거는 위치 또는 거리라고 할게요. 위치라고 해도 되고 t분의 s. 이때 t분의 s, 시간분의 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 속력이다 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그래서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다? 속력이다. 두 번째,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그럼 이 물체의 속도는, 여기 속력, 여기는 속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같은 의미라고 쓰겠습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방향 전환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직선으로만 움직여서. 그러면 이 물체의 속도는 기울기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를 구할 수 있느냐? 나는 좀 스케일이 커서 3초일 때 y 값이 6 변했으니까 3분의, 여기다 쓸게요. 3분의 6은 2m/s이더라. 이렇게 해도 되고, 나는 좀, 그냥 작게 그리는 걸 좋아해. 여기가 1일 때 y값이 2다. 그래서 1분의 2 해서 2m/s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어쨌든 값이 동일하겠죠. 물체의 속도는 2m/s이더라. 왜냐? 기울기 값이 어디든 일정한 값으로 표현이 된 그래프인 거니까, 기울기 값이니까요. 세 번째 볼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오른쪽이죠. 여기서 이제 뭔가 기울기가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어쨌든 의미 파악만 해보겠게요. 기울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은 왼쪽에서 했듯이 x분의 y인데, x가 갖는 의미는 시간, y축이 갖는 의미는 속도. 시간분의 속도는 아직 안 배웠어요. 이따 밑에서 배울 건데, 가속도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따가 잠시 뒤에 설명을 할 거고, 어쨌든 의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이건 잠시 뒤에 가속도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의 의미는 무엇이냐? 면적을 구하는 방법도 이제 그래프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 2초까지의 면적을 구해보자라면은 x축하고 y축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진 요 선하고 가상으로 그린 요 선 하게 되면 면적이 생기거든요. 수학에서 면적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다 표기할게요. 면적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구하냐? 수학에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하죠. 그래서 이때 가로가 의미하는 게 그래프에서는 여기 오른쪽에 시간인 거고요. 세로가 의미하는 거는 뭐냐? 속도인 거죠. 시간 곱하기 속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데, 지난 시간부터 속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고 해서 중학교 때부터 주구장창 외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값을 왼쪽으로 이항하게 된다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무엇이 되느냐? 거리, 이동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또는 시간 곱하기 속도인 거니까 요게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4번에 그래프가 의미하는 거는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약간 애매한데 이제 5번, 6번을 보게 되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빨간색까지 지워졌네. 여기 2m/s로 등속 운동하는 거를 표현을 하고 색깔을 녹색으로 표기를 해야 되겠다. 0에서부터 5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는 얼마일까요? 하면은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서 5초는 표기 안 되어 있지만 2m/s로 속력이 똑같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대놓고 이동한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거는 면적을 구하면 된다. 5초일 때의 면적이니까 여기를 수직선으로 표현을 해주고 y축, x축, 그 다음에 2초일 때 요 값이어서 만나는 거를 이제 표기를 한다 그러면 면적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면적을 구하면 0에서부터 5초까지의 이동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면적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x축 여기가 가로가 몇이 되겠죠? 5초니까 요 값이 5가 되겠죠. 5 곱하기 y 값이 얼마냐면 2니까 면적 계산하면 10 해서 이동한 거리는 10m이더라.
여기 출발 지점에서 1초에 2m씩 이동하면은 1초, 2초, 3초, 4초, 5초 가게 되면은 10m 이동하겠죠? 다 더하면은 마찬가지고. 이거 녹색이 잘 안 보이네. 그 다음에 두 번째, 5초에서 10초 사이 이동한 거리니까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근데 10초까지 가지 않았지만, 같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서 쭉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요 지점이 10초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하면 5초에서부터 10초까지 면적이 나타나겠죠? 이때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가로가 마찬가지 5고, 세로가 2니까, 5 곱하기 2 해서 10m다. 이런 식으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동한 거리는 했을 때, 계산하는 방법이 먼저 면적이랑 기울기의 의미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매칭을 되는 거를 구하는 문제가,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가 될 겁니다.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볼 기회가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념이, 상대 속도입니다. 상대 속도. 직선 도로 위에 두 자동차 있는데 상대 속도인 개념이고 오른쪽에 자동차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뭐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꿈의 자동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잘 졸리잖아요. 그래서 졸리게 되면 이제 창문을 이제 머리창으로 깨트릴 정도로 이제 막 두들기면서 이제 조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운전도 배우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창밖을 바라봤을 때, 이제 나무가, 나는 정지해 있는데 나무가 내 뒤로 이제 샥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경우가 이제 상대 속도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제가 이 왼쪽에 있는 차를 타고 운전을 하고 있다고 봅시다. 근데 지금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이제 더 멋진 차를 타고 있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 차가 붕 이제 나를 쫓아왔어.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에서 이제 멈춰섰는데 이 차가 너무 멋져가지고 이제 창문을 내려서 이제 제가 이제 이 차를 바라봤죠. 그때 그랬더니만 이 차의 주인이 제 차도 궁금했는지 딱 창문을 내리면서 이제 봤는데 박보영인 거야. 오 대박 이래가지고는 이제 이게 막 너무 두근두근 그러는데 이제 순간 내 얼굴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제 창문을 닫은 다음에 붕 도망간 거죠. 이제 1초에 100m/s인 속력으로 붕 달려갔더니만 한 10초 뒤에 가가지고 이제는 안 보이겠지 하면서 이제 창문을 열었더니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박보영이 바로 옆에 또 있었던 거죠. 이렇게 보이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내가 이제 1초에 100m씩 움직였는데 했더니만 어떻게 해서 이 옆에 있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하면은 이제 역시 혼자서 얘기하려니까 수업 시간에 얘기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 박보영이 날 보고 싶어서 쫓아온 거지. 어떤 속도로? 같은 속도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여태까지 그냥 패스하고요. 아무튼 상대 속도 개념은 그냥 이게 수학적으로만 얘기할게요. 내용은 학교 수업 시간에 얘기했겠지만 먼저 공식부터 좀 얘기할게요. 상대 속도 개념은 당신의 속도에서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뺀 값이 상대 속도다. 여기 있는 거 왼쪽에 적혔는데 요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뺀 값인데 이때 나의 속도는 또 뭐라 그러냐면 기준이 되는 속도이다 라고만 아시고 아래쪽에 기본 문제에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상대 속도를 표현하는 수식인데요. 요건 좀 헷갈리니까 굳이 이렇게 쓰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아래쪽에 요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 값은 시험 문제를 볼 때 내신이든 뭐 모의고사든 상대 속도 개념 문제인데 상대 속도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대 속도가 표현되냐면 누가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때 A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B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속도는 나의 속도가 되더라. 여기서 VB 빼기 VA가 되는 거죠.
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를 똑같은 표현인데 A에 대한 B의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 나오면 다 상대 속도를 물어보는 문제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이제 문제를 가지고 설명 바로 할게요. 기본 1번에 직선상에서 자동차 A, B, C가 등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A, B는 오른쪽 방향, C는 왼쪽 방향이고요. 여기가 이제 영희가 이제 있어. 그래서 영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서계의 아이돌 철수와 영희 해서 이제 아이돌 가장 유명한 이제 사람이죠. 이 영희가 지금 정지에 있습니다. 정지. 멈춰서 있습니다. 정지되어 있다는 거는 속력 또는 속도가 얼마인 경우일까요?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합시다. 속력이 제로인 상태인 거죠. 속력이 0이야. 그래서 0이죠. 그래서 1번 바로 보겠습니다. 영희가 바라보는 A 자동차의 속도는 영희가 바라본다고 했으니까 영희가 기준이 되는 거고, 이때 A 자동차가 상대방의 속도인 거죠. 그래서 상대 속도를 물어보는 건데,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 기준이 되는 속도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속도가 A의 속도는 10. 나의 속도, 영희의 속도는, 기준이 되는 속도는 0. 그래서 10m/s이더라. 이 소리는 뭐냐면, 영희가 A의 자동차를 바라봤을 때, 10m/s로 보인다. 뭐 이런 소리인 거죠. 뭐 간단해 보이지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영희가 아니라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는, 이 A가 기준이에요. A가 기준이고 B가 상대방이니까 계산을 하면은 너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면 B의 속도는 얼마죠? B의 속도? B의 속도는 15m/s이고 A의 속도는 10m/s이니까 계산하면 5m/s로 보이더라. 요 소리는 뭐냐면 A가 기준이야. 그래서 A가 정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B는 어떤 속도로 보이느냐? 5m/s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는 거라. 사실은 둘 다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A를 기준으로 B를 봤을 때 5m/s로 보인다. 뭐 이런 게 상대 속도 개념인 거죠. 세 번째, 이번에는 B에 대한 A의 속도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은 A가 기준인 거고요. B가 기준인 거고요. A가 상대방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속도에서 나의 속도를 빼면 상대방의 속도가 A니까 10m/s인 거고, 기준인 B의 속력은 15m/s인 거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5m/s가 나오는데 이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뭘까요? 물리에서 마이너스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B가 기준인 거죠. B가 정지했을 때 A는 마이너스 5m/s로 보이더라. 즉 1초에 마이너스 5m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5m씩 이동한다는 소리는 뭐야? 마이너스 같은 거는 방향을 의미하게 되겠죠. 즉 B가 더 빠른 거잖아요, A보다. 그래서 B가 가만히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A는 B보다 속력이 느리니까 뒤쳐져서 이쪽 반대 방향으로 5m씩 이동하는 것처럼,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더라 해서 마이너스가 갖는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에 C에 대한 A의 속도는 C가 기준이고 A가 상대방이니까 A의 속도에서 C의 속도를 빼는 거죠. A의 속도는 10m/s인 거고 빼기 C의 속도는 20인데 20m/s인데 방향이 왼쪽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20을 빼주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을 해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m/s로 보이더라. 그래서 A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C는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C가 A를 바라보면 서로 마주 보면서 달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속도가 더해져서 더 빨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30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어느 방향으로 A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더라 라고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 속도를 공식을 이용을 해서 푸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두 가지 경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되는 게, 정지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A가 바라보는 B의 속도는 했을 때, A는 10m/s로 움직이고 있지만, 상대 속도이기 때문에, 0m/s로, 즉 정지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0m/s에서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는 걸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상대방의 속도인 요 b에서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마이너스 10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서 얼마의 속도로 보이는 것으로 보이냐? 5m/s로 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계산한 거랑 동일한 값으로 보일 겁니다. 4번도 한번 해볼까요? C에 대한 A의 속도는 요 C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C가 기준이기 때문에 0이 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얘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 생략됐으니까 플러스 20을 해주게 되면은 속력이 제로인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은 A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A도 플러스 20을 해줘서 계산하면 30m/s로 보이는 것처럼 되더라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준이 되는 값을 0으로 맞춰서 양쪽 다 똑같은 값을 더해줘가지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 속도는 요까지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인 가속도가 나왔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속도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빠르기에 대한 개념이고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물체가 이동했느냐, 위치가 변화했느냐라는 건데 이때 앞에 붙어 있는 가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무슨 뜻일까요? 이 가라고 하는 거는 더하다라는 뜻이죠. 가한다라는 건데 더한다는 거는 이제 무조건 플러스 값만 더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마이너스 값도 더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가 더해진다라는 거는 점점 빨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가속한다고 하잖아요. 또는 속도 마이너스 값인 속도가 더해진다라고 해서 감속한다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속도가 변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1초 동안 속도가 또는 속력이 얼마만큼 변화했느냐라는 거를 가지고 가속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속도는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이제 A라고 하는 기호를 쓸 거고요. 이 1초가 기준이고 속도의 변화량을 이제 비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식했던 거 기준량분의 비교량으로 분수값을 표현하고 이때 기준이 된 거 1초 시간이 같은 개념, 시간이 이제 기준 개념이고, 속도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속도, 속력 같습니다.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으로 델타 값이라고도 표현을 할게요. 변화량. 기호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델타라고 읽습니다.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침에, 몸무게를 재봤더니만 70kg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와서 이제 점심시간에 밥을 먹었더니만 77kg이 됐어요. 많이 먹지 않는데 갑자기 살이 찌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끼 먹으면 막 몸무게가 이렇게 엄청 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70이었는데 점심 때는 77kg이었어요. 그러면은 몸무게의 변화량은 얼마이죠? 변화량 값은 7kg이죠. 7kg. 이때 7kg이라고 하는 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었느냐? 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값이 요 변화량 값이죠.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하는 친구는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서 계산한 걸 변화량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기호로 델타라고 표현합니다. 몸무게도 그렇게 되고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실의 온도가 20도였는데 좀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면 온도가 25도로 증가했어. 그러면 변화량 값이 몇 도 온도가 변한 거죠? 25에서 25를 빼니까 5도가 변한 거죠.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거고 그러면은 델타 온도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 단원에서는 속력에 대한 거니까 요 델타 값이 개념을
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 t라고 하는 거는 델타 v라고 하는 거는 나중 속력 또는 속도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빼기 처음 속력 또는 속도가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하고 이거를 기호로도 이제 나타내도록 할게요. t에서 나중 속력은 이게 프라임 값을 붙이거든요. 나중 속력 빼기 처음 속력은 제로 값을 붙입니다. 요게 나중 속력, 처음 속력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단위는 가속력의 단위는 아니 가속력이라는 건 없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속도의 변화량 단위가 미터 퍼 세크였고 요 시간에 대한 단위는 세크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계산하면 원래는 요거 세크분의 세크미터 여기 1이 생략되어 있어가지고 계산하면은 내항에 있는 거는 제곱 요거 외곽에 있는 거 곱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제 가속도 같은 경우는 단위를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속도가 3m per sec 제곱이라는 의미는 뭔 소리냐? 요걸 좀 더 풀어서 쓴다 그러면 3m per sec가 되는 거거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1 생략되는 거야. 그래서 1초에 3m per sec씩 속도가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 그러면 어떤 공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1초를 갈 때 몇 미터 이동했는지 몰라. 1초를 갔더니만 이때 3m per sec의 속력이 됐었던 거고 또 1초가 지나니까 이때는 몇 미터 이동했는지 모르지만 이때 속력이 6m per sec. 1초가 지났더니만 또 속력이 9m per sec. 속력만 변하는 거죠. 미터 이동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속도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속도 같은 경우 가속도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이제 가속도를 한번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해요. 먼저 첫 번째 A 경우 처음 속도가 10m per sec인데 2초 후 30m per sec가 됐습니다. 이때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인 거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t분의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값이다 라는 거죠. 계산하면 이 속도가 변할 때 걸린 시간이 2초인 거고요. 나중 속도가 얼마다? 30m per sec이고 처음 속도가 얼마다? 10m per sec. 계산하면 2분의 20이 되는 거고요. 계산하면 10m per sec 제곱으로 가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개념 설명하는데 좀 헷갈릴 수 있지만 문제를 풀면 되게 간단해져요. 두 번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가속도는 t분의 델타 v가 되고요. t분의 v 프라임 빼기 v0 그래서 2초 걸렸고요. 나중 속도가 10이고 처음 속도가 3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10m per sec 제곱이 나왔습니다. 그럼 처음에 10m per sec 제곱이라 b에 마이너스 10m per sec 제곱일 때 이때 마이너스 값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지난 시간에 속력 속도 할 때 앞에서 할 때 이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속력에서의 마이너스는 방향을 의미했죠. 이때 가속도에서의 마이너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요 자동차가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아니죠.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방향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이때 가속도에서의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거는 무엇이다? 감속한다. 속력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약간 차이점이 있다는 거. 마이너스 보호가 항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좀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C 같은 경우 가속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A는 T분의 델타 V, V 프라임 빼기 V0, T가 빼먹고, 여기 T 2초 동안 속도가 변했는데 나중 속도가 30이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30 빼기 처음 속도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20m per
세크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때 마이너스는 감속하는 경우인데 10m/s로 오른쪽으로 가다가 점점 속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어느 순간 제로가 됐겠죠. 순간 멈칫하고 반대 방향으로 오히려 속력이 더더더 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요거는 중간에 한번 정지하고 방향 전환을 했다라는 것도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요거 가속도만 계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속도와 가속도의 부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가 제로이다 라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속도가 제로, 없다, 정지되어 있다라는 소리죠. 정지인 거고, 속도가 플러스라고 한 소리는 오른쪽 방향이다 라는 거고요. 속도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왼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가속도가 제로이다라는 거는, 가속도라고 하는 건 속도의 변화량이잖아요. 속도가 변화가 없다라는 거니까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등속. 일정한 속도다라는 거고, 가속도가 플러스 값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 가속을 한다는 거고요. 점점 빨라진다라고 하는 거고,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감속하고 있다. 속력이 느려지고 있구나라는 거니까 좀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물음 5번에 가속도의 크기가 감소하면 속도가 감소한다, 증가한다인 경우가 있는데 두 가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처음에 1초 동안 30m/s로 달리다가 26m/s로 달리다가 20m/s로 이런 식으로 3초 동안 움직였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10m/s로 달리다가 그 다음에 어떡할까? 8m/s 그 다음에 4m/s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편집을 안 하려고. 첫 번째 친구는 20m/s로 달리다가 그 다음에 26m/s로 달리다가 30m/s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친구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경우는 10m/s로 달리다가 8m/s로 달리고 그 다음에 4m/s로 움직이는 속력을 보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위에 있는 경우는 처음에 이 구간에서 속력이 얼마만큼 변했죠? 6m/s씩 변했어요. 여기는 4m/s가 속도가 변한 거죠. 아래 같은 경우는 얼마만큼 변했냐면 마이너스 2m/s가 변한 거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4m/s가 속력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둘 다 가속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요게 6에서 4로 줄어들었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4로 줄어들었는데, 첫 번째 경우인 경우에는 속도가 감소하지 않았어요. 20에서 26으로 속도 자체는 빨라지고 26에서 30으로 속도 자체가 빨라졌거든요. 아래에 있는 경우는 10에서 속도가 8로 줄어들었고 8에서 4로 속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가 둘 다 감소하고는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요. 이 차이점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 이느냐 마이너스 이냐에 따라서 가속도의 변화값은 6에서 4로 줄어들었지만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 이느냐 마이너스 이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다. 여기 설명한 게 더 헷갈릴 수도 있지만 문제 풀 때 좀 이거 낚기 위한 방안으로 가속도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물어보기 때문에 헷갈려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자체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평균 가속도와 순간 가속도. 지난 시간에 순간 속력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요. 그래프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근데 y 값이 속도, x축이 시간, 요 y 값이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그냥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부터 1초 사이에 평균 가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하는 거는, 평균 값이라고 하는 거는 계산할 때, 편집을 해야 되나? 아무튼, 가속도라고 하는 거,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이때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기울기에 대한 개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x분의 y, x축이라고 하는 건 시간, y축이라고 하는 건 속도 또는 속도의 변화량이어서 요게 이제 가속도 a가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1초 사이에 가속도를 구하여라 하면은 요 0인 지점과 1인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때의 기울기 값을 구하면 되겠죠. 1분의 15 해서 나오면 15m/, 왜 찍어줘? 15m/s 제곱. 그래서 요 값이 15m/s 제곱이 되는 거고, 왜 가속도가 됐냐면 y축 값이 속도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1초에서 2초 사이의 평균 가속도는 1과 2 지점을 직선을 연결하면 기울기가 나오고, 기울기 계산하면 1분의 가로 1분의 y 값이 25. 왜이래. 25가 되고요. 이게 25m/s 제곱이 되겠죠. 3번에 0에서부터 2초 사이의 평균 가속도는 0인 지점과 2초인 지점을 계산해서 기울기를 계산하면 2분의 40, 20m/s 제곱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이것도 계산하시면 되죠. 순간가속도 개념은 마찬가지 물리 원에선 다루지 않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초 됐을 때 그 가속도 값이 궁금해. 그러면은 요 1초 되는 지점에 접선의 기울기로 표현하고, 이때 기울기를 구해서 순간 접선 기울기고요. 그리고 요게 순간 가속도가 되겠죠. 요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접선 기울기는 물리 원에서는 구하지 않으니까 요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업 시간에 좀 더 정리를 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신이 편집을 해야 되나? 계속 같은 얘기인데.